오늘은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새만금 개발을 하면 지역 개발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잘 보십시오. 20년 동안 그 기대에 부응을 했는지. 그러니까 답은 시간이 얘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결과들을 보였죠. 더군다나 요즘에 군산시나 이런 곳을 많이 다녀보시면 수변도시에 대해서 수질 문제, 특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수질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왜 수질이 6급수에서 계속 개선되지 않고 왜 담수화를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수유통을 왜 빨리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염분 성층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만금 시민생태 조사단의 오동필 공동단장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나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새만금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왜 절실한지, 그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염분 성층화 때문에 썩는 요인을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준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 얘기도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새만금에 그려져 있는 생태용지가 얼마나 그 허상인지 그 얘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면 이 30km 이상의 방조제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간척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안에 서울시의 3분의 1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새만금은 우리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은 지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 방조제를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새만금을 다 봤다고 하는데요.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방조제를 지나가면 이 주변에 있는 갯벌이나 기타 다른 포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만금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위쪽에 있는 강이 만경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강이 동진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 하면서 새만금 방조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만금 하구뚝이나 맞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만경강,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뚝이죠. 만약에 만경강이 끝자락에 세웠다면 우리 당연히 하구뚝이라고 하지만 이게 바다 쪽으로 이게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한 하구뚝이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강을 막고 있는 하구뚝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 방조제가 생태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기 내초도에 있는 갯벌인데요. 물론 이것도 2004년도 거의 그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찌됐든 새만금에 이렇게 거대한 갯벌이, 이런 갯벌이 새만금에 수도 없이 많았죠. 방조제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개들이 입을 벌리고 이제 물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물이 오질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좀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물이 빠지기 직전의 갯벌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만금 수질은 왜 6급수로 계속 썩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새만금 수질은 4조 3천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내륙에 유기물만 관리하면 다 끝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데이터나 5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은 새만금은 자체적으로 썩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새만금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왜 생물들이 대량 폐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염분 성층화인데요. 이 염분 성층화는 쉽게 말해서 물에 층이 생기는 겁니다. 층이 생기다 보면은 당연히 표층하고 저층이 순환이 안 되겠죠. 이 순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층의 산소가 다 고갈됐을 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밑에 있는 저층은 산소 문제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한여름에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은 내륙에서 아무리 비정오염원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내륙에 자체적으로 썩는 문제 때문에 새만금은 담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썩은 상태로 담수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새만금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새만금 수질을 잡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6급수라고 하는 물이 왜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이 염분 성층화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걷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 대해서 수심이 한 3m에서 4m 이상 되는 곳. 새만금은 12m, 15m, 거의 20m 이상 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통상 조사한 장소는 15m 내외의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새만금의 물이 썩는 원인을 염분 성층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염분 성층화가 어떻게 생물을 폐사시키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만금은 방조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새만금의 물 표층, 즉 1m에서 여기 보시면 수심인데 1m에서 3m 정도의 수심까지는 이 표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 밑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층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데드존이라고 해서 여기에 층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층에서만 순환되고 저층에서만 순환되고 이 자체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닷물은 무겁죠. 밀도가 표층보다 더 무거우니까요. 민물보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이 가라앉은 물이 산소를 미생물이 다 소모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산소가 없어서 다 죽게 돼요. 여러분들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독가스실에 어떤 생물들을 가둬놓고 독가스를 넣게 되면 그 생물은 당연히 죽겠죠. 근데 반대로 독가스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산소만 빼내도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물에 산소가 없으면 마치 어떤 공간에 독가스를 넣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다 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죽게 되는데 이 새만금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분 성층화인데 그러면 일반 수온 성층이나 이런 걸 비해서 왜 염분 성층이 문제가 되냐면 새만금 방조제는 실제로 바닷물이 일정 부분 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염지하수라고 하는 지하수가 새만금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만금은 보통 1km, 2km가 아니고 거의 30km가 가까운 방조제로 굉장히 큰 넓이에 수심도 깊고요. 그리고 바다보다 새만금 내측이 1.6m가 낮습니다. 그럼 수압이 어디가 높겠죠? 당연히 해수 쪽이 항상 높기 때문에 이 염지하수나 방수제를 통해서 새어 들어가는 염분이 계속 공급됩니다. 물론 지금도 수문을 통해서 해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이 염분을 제거하려고 해도 너무도 방대하게, 너무도 넓게 방조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염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염분을 제거할 수 없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염분 성층화, 그리고 염분 성층화 때문에 이 밑에서 이루어지는 데드존,
즉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은 꾸준히 반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담수화를 공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 유입 경로를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생물 폐사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주면 5월 경부터는 수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염분의 영향을 받은 무거운 저층수가 바다에 깔리게 되죠. 항상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표층과 저층의 층에 의해서 산소가 표층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염분 유입 경로를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생물 폐사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주면 5월 경부터는 수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염분의 영향을 받은 무거운 저층수가 바다에 깔리게 되죠. 항상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표층과 저층의 층에 의해서 산소가 표층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는 표층과 저층이 밀도가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수온 성층만 일시적으로 생기지 이런 염분 성층과의 어떤 메커니즘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새만금과 같은 하구를 바꾼 낙도강, 금강, 그 다음에 새만금, 그 다음에 영산강 이런 연안을 막은 곳에서는 이 염분 성층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요.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론 여기 설명도 해놨지만 이게 기온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수심이죠. 여러 지점을 통해서 보면은 10ppm에서 8ppm, 6ppm 사이에서 표층은 되어 있지만 1m, 2m, 3m, 4m, 즉 3, 4m 주변에서 급격하게 용존산소량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굴곡이든. 이것은 뭐냐면 즉 표층 1m에서 3m 내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지만 그 3m 이후부터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DO 농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보통 1ppm 이하로 떨어져요. 1ppm 이하라면 거의 무산소층이라고 가까이 보면 됩니다. 그럼 왜 3, 4m냐? DO 농도가 보통 5ppm 이하면 생물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ppm 이하, 여기가 5ppm인데요. 5ppm이라 떨어지는 약 5ppm부터 4ppm 사이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기 시작해요. 물론 그 4ppm 이하로는 거의 다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폐사하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에서 왜 냄새가 나고 왜 물이 썩고 있고 저층이 까맣게 썩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환경부나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나 이런 곳은 아직도 새만금 수질을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유기물을 단속하거나 비전 오염원을 단속하면 이 새만금 수질을 잡을 수 있으니 제3차 수질 개선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돈을 쳐 부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새만금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3천억을 들여서 정부가 수질 문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시민단체 쪽에서 이렇게 염분성층화에 의해서 새만금에 대한 썩는 문제가 아주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학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경부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년 좀 전에 봤던 자료만큼 매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심별로 다양한 지점, 저희가 1지점에서 13지점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동진강하고 만경강 여러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이 표는 수심인데요. 물론 여기까지 보면 어느 지점은 3m 수심이고요. 어느 지점은 2m 수심이고요. 어느 지점은 4m.
어느 지점은 5m짜리도 있고요. 물론 이거 수심이 각각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그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바로 똑같이 약 3m 지점부터 DO 농도가 5ppm 이하로 거의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기존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 뭐 새우라든지 장대, 망둥어, 그 다음에 뭐 갖가지 어패류들, 조개를 비롯해서 이 3m 이하로는 모든 생물이 다 폐사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만금의 바지락, 새만금의 조개가 살고 있는 중에 제첩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새만금에 이렇게 썩었다는데 제첩이 살고 있을까요? 이 제첩은 염분 농도에 굉장히 민감한 조개입니다. 이 제첩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m, 3m 내에서 민물이지만 염분의 영향을 조금 받는 곳, 즉 수심이 얕은 곳에 살기 때문에 즉 산소가 풍족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조개인데 왜 바지락은 죽냐? 바지락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 현재 표층에 살고 있는 숭어나 이런 제처, 그 외에 이렇게 저층에 살고 있는 건 다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새만금 수질을 이야기할 때 즉 용존산소량, DO를 빼놓지 않고 꼭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층수의 DO 얘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만금을 얘기할 때는 이 DO 문제를 빼놓을 수 없고 이 DO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수심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또 뭐냐? 수심이 깊게 만들면 염분 성층화로 인해서 이 상태를 데드존, 즉 3m 이하부터는 수심이 데드존이 형성되는 것을 더 넓히는 거죠. 내부 준설을 통해서. 그래서 내부에서 한쪽에서 퍼가지고 준설을 해서 다른 곳에서 매립을 하는데 준설한 곳은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3m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썩어있는 상태로 관리됩니다. 결국은 새만금 내에서 뭔가를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썩는 영역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냈지만 그럼 바닥의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진짜 채니기를 통해서 조사할 때마다 계속 퍼요. 이거는 뭐냐면 2018년도인데 물론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채니기를 통해 바닥을 펐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 엄청 검죠. 보통 제가 2000년도부터 새만금 바닥을 현장 선상조사를 통해서 바닥의 변화를 계속 봤는데요. 2004년도, 5년도, 6년도, 최소한 2008년도까지는 이렇게 검은 뻘이 아니라 많은 지점에서 모래가 채취됐어요. 근데 2007년, 8년 이후로는 거의 이런 죽벌, 그냥 뻘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산소가 많이 바닥까지 공급이 되면 이 안이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의 계통을 보이고요. 이 안에 다양한 생물들을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데 전혀 살아있는 것들을 채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층화를 수온 성층도 있는데 왜 염분 성층이라고 하냐면 일반 성층화의 주된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은 수온 성층입니다. 하지만 이 염분, 새만금에서는 연한을 많은 이게 염분이거든요. 이 염분이 수심이 깊어짐과 동시에 갑자기 상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온도 깊이가 깊어지면서 떨어지죠. 이 수온 성층에 염분 성층에 크게 관여하진 않지만 대신에 염분 성층과 수온 성층이 더 가세를 해서
그 중에 염분 성층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갑자기 높아지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염분이 갑자기 높아짐과 동시에 뭐가 있냐? 바로 이 DO입니다. 이게. DO가 푹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염분이 급상승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밑은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층화를 일본 수온 성층화하고 다르게 이것을 염분 성층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조사해 봐야 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염분 성층화의 생성 기간이 5, 6, 7, 8, 9, 10, 11월 정도로 이렇게 길게 약 6, 7개월 이상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018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지더라도 용존산소량이 계속 높아요. 5 이상이죠. 그래서 생물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여기 10m 지점인데요. 근데 2019년 12월 18일에는 비슷한 지점인데 갑자기 6m, 즉 5m 지점에서부터 DO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름철에 생겼던 성층의 깊이가 조금 내려왔을 뿐이지만 성층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온난화라고 많이 하는데 겨울철이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연안을 막아주고 만든 호수의 대부분의 염분을 100% 제거할 수 없다면 이 성층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겨울에. 그래서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에 나타났던 성층 현상이 겨울까지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1년 365일 바닥은 계속 썩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보통의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해수를 자주 들이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들여서 한 달에 한 일주일도 안 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안에서 썩힌 상태로 밖에 외에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해수유를 들이고 매일 밖으로 내보내면 아마 새만금 외부에도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새만금 외부에서는요, 안에 있는 용존산소량이 적은 썩은 물을 내보내도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해수를 유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